반갑습니다. 리플홀더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좀 정신 없으셨죠? 어제만 해도 다들 이번에는 통과되나 보다 이랬었는데 하루 만에 또 찬물이 확 끼얹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제 이 소식 보고서 와 드디어 했다가 오늘은 좀 그게 뒤집힌 걸 보고 허탈하더라고요. 몇 년을 들고 버텨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남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라고 오늘 이거 제대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대체 뭐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보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리플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배경부터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인을 법으로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큰 법을 하나 만들고 있죠. 이게 통과가 되면 리플 같은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몇 년째 소송으로 싸워왔던 그 문제가 법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리플 홀더한테는 사실상 가장 큰 수건 같은 거죠. 근데 그 법이 몇 달째 한 군데가 막혀 있었죠. 윤리조항이라는 곳이요. 근데 어제 백악관이 바로 그 막혀 있던 윤리 문제에 합의를 봤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오케이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선 마지막 걸림돌이 이렇게 쫙 치워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커뮤니티가 좀 들썩거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게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이건 진지한 제안이 아니다 하면서 등을 돌렸거든요. 통과될지 안 될지를 두고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걸고 베팅하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어제 45% 근처까지 올라갔던 게 오늘은 30% 후반으로 쫙 밀렸습니다. 자, 그럼 어제 봤다는 그 합의가 대체 뭐였길래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혔을까요? 여기서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부터 짚고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서요. 의회를 통과한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아직 초안이죠. 그것도 정식으로 공개된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슬쩍 유출된 초안입니다. 언론이 그 유출된 문서를 받아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 하고 전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전부 이 초안이 진짜 이대로라면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유출된 초안에 이런 게 적혀 있었다는데 이게 진짜면 우리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이걸 하나씩 저울에 매달아 보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윤리조항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 벌지 못하게 막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리플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리플이 진짜 기다리는 건 사실 이 윤리조항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더 큰 거. 코인 시장의 규칙을 통째로 정하는 그 법 전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작은 윤리조항 하나가 걸려서 그 관문이 다 막혔느냐? 이유가 좀 씁쓸합니다.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관련된 코인 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게 공식 서류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선 코인 규칙을 정하는 법을 만들면서 정작 코인으로 돈 버는 대통령은 그냥 두는 거냐?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자기가 규제하는 코인으로는 돈 못 벌게 못을 박자. 이 조항을 넣자 빼자로 지금 법안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새어 나와 있는 이 유출된 초안에 뭐가 적혀 있냐? 우선 이거예요. 이 윤리 규정을 누가 어겼을 때 그걸 누가 잡아내서 처벌하느냐? 초안에는 법무부가 한다. 그것도 법무부 혼자서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규칙을 만들었으면 그 규칙 어긴 사람 단속하는 담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담당을 법무부 딱 한 곳으로 정한 셈이죠. 이게 진짜 이대로라면 리플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누가 감독하고 단속하는지가 명확해지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 안 정해져서 몇 년을 우리가 싸워온 거였죠. 근데 바로 여기가 오늘 민주당이 뒤집어진 지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법무부 장관, 이 사람 누가 임명할까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코인으로 돈 못 벌게 감시하는 그 담당을 대통령이 직접 뽑은 사람한테 맡기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선 이게 무슨 감시냐, 진지한 게 아니다 하고 등 돌린 게 바로 이 대목이고요. 그 다음 조항은 시한입니다. 이 윤리 규정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2029년이 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기한이 정해진 규정인 셈이죠. 이건 보기에 따라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좋게 보면 어차피 지금 급한 건 저 법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일단 3년짜리로라도 걸어두고 법부터 굴리자. 일단 통과부터 시키자. 이런 현실적인 타협일 수 있어요.
근데 삐딱하게 보면 결국 몇 년 지나면 없어질 조항으로 급한 불만 끄자는 거 아니냐 싶고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하죠. 이렇게 데드라인까지 붙여서 양보안을 냈다는 건 백악관이 그만큼 이 법을 올 여름 안에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싶어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 그 절박함만은 진짜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안이 진짜 이대로 통과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리플 홀더인 우리한테 실제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이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면요, 리플이 몇 년을 붙잡고 쌓아온 그 질문, 그래서 XRP가 법적으로 대체 정체성이 뭐냐,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법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소송으로 지루하게 싸우던 시대는 지나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핵심인데요. 지금까지 큰 기관들, 연기금이나 대형 운용사, 국부펀드 이런 곳이 XRP를 못 건드린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증권으로 판정이 돼버리면 그쪽이 다 법을 어긴 게 되니까 그 리스크 하나 때문에 손을 못 댄 거였죠. 자, 그래서 법으로 딱 그 정리가 되면은 그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눈치만 보던 큰 돈들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구조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인정을 못 받지? 왜 이렇게 큰 손들이 안 들어오지? 하던 답답해하던 그 부분이 여기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버텨온 게 사실 이걸 기다린 거였어요. 자, 이렇게 진짜라면 이렇게 좋은데 그럼 왜 다들 이번에 힘들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우리가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표 계산이에요. 미국 상원에서 이런 법을 표결까지 밀어붙이려면 먼저 60표를 모아서, 자, 이제 토론 그만하고 표결로 갑시다 하는 문턱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당인 공화당 의석이 53개입니다. 60표까지 7표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에서 최소한 7명이 넘어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 초안에 나 찬성이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든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7명이 필요한데 0명이에요. 어제 백악관이 합의를 봤다는데도 정작 그 표를 줘야 될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상원이 8월 8일부터 긴 여름 휴회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방학이죠. 그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끝을 봐야 되는데 남은 날이 얼마 없어요. 게다가 아까 그 60표 문턱을 넘는 절차라는 게 이 절차를 밟는 데만 보통 2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지금 그 절차의 첫 단추도 아직 못 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래요. 8월 8일 방학 전에 반대하던 민주당 7명을 설득하고 2주짜리 절차까지 다 모조리 다 끝내야 됩니다. 솔직히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빡빡해요. 만약 이번 여름에 못 넘기면 가을엔 미국이 선거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법은 뒤로 밀리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베팅 시장 숫자가 45에서 30 후반으로 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 하나에 마음 졸이실 필요는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백악관에서 좋은 얘기 하나 나오면 확 올라오고 야당이 반발하면 또 뚝 떨어지고, 이걸 실시간으로 붙잡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만 상하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숫자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되냐? 아까 그 7명이에요.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민주당에서 나 찬성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느냐? 그거 하나가 45냐 37이냐 하는 아까 그 베팅 사이트 숫자보다 100배는 더 정확한 신호입니다. 확률은 그냥 분위기지만 서명은 실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요, 사실 저는 결론을 딱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무조건 통과된다 하고 바람을 넣거나 에이 이번에도 안 돼 하고 김을 빼거나, 뭐 저는 솔직히 이거 둘 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번 여름 안에 넘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건 7명인데 사실상 지금 한 명도 뭐 성사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어제 하루 만에 백악관이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움직여서 양보안을 냈다는 거, 이거는 몇 달 동안 꽉 막혀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급하게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지켜보기로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뭘 보면 되는지 정확히 알고 나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하나만 챙겨가십시오. 8월 8일 그 여름 휴회 전까지 민주당에서 찬성 서명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한 명이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여러분이 몇 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8월 8일이 그냥 지나가도 그건 리플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시계열, 시간표 자체가 가을로
혹은 내년으로 한 번 더 미뤄지는 것뿐이고요. 어느 쪽이든 이제 여러분은 뉴스가 좋다 나쁘다 할 때마다 흔들릴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뭘 봐야 하는지 이제 다 이해하셨으니까요. 그거 하나 챙겨가시면 오늘 이 10분 정말 잘 쓰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게 결국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구조를 같이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조라는 걸 혼자 처음부터 잡아가려면 솔직히 좀 막막하죠. 자료는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고 뭐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특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 밑바탕 편하게 잡아보시라고 제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조건 없이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소문 말고 구조로 접근하면서 여러분 편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마켓이었습니다.